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 156페이지죠? 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6페이지에 여러분들 5-3이 보이시나요? 그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9가지 중에서 이 5가지에 해당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가지라는 것은 어떤 진단을 위한 약속인 거지. 그 뭐 4개면 성격장애 아니, 이게 진단 기준으로서 5개의 의미지. 이게 그러니까 강도를 사실은 그 내용도 읽어보면 이게 무슨 그 수치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개는 성격장애 아니고 진단으로서의 그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예. 근데 어쨌든 그 과도한 칭찬이나 감정이입 결여 이게 특히 감정이입 결여는 그 성격장애의 전반적인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번째의 자기의 성공이라든가 이상적인 그런 거에 대한 사로잡혀 있다, 권력, 뭐 아름다움, 공상, 성공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랬죠.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꾸 권력적인 것만 인생 전반적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아무튼 좀 바뀔 수는 있겠죠. 20대 때에는 어떤 뭐 타고난 아름다움에 몰입돼 있다가 뭐 30대 때는 직업적인 어떤 성공에 몰입돼 있다가 뭐 40, 50대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좀 바뀔 수는 있겠죠. 네. 또 5번 같은 경우에 특권의식을 가진다라고 그랬네요. 특별 대우를 받을 만한 그 이유가 없는데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직급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주어진 위치 내에서 그 위치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복종을 해야 하고 이건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연극성과 이렇게 겹쳐지면 이렇게 묘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연극성으로 이제 그 결부된 자기애성이면 자기의 뭐 예를 들어 뭐 아름다움이 됐든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자기 외모나 뭐 아름다움이나 뭐, 어떤 물질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기만적인 모습을 보인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앞에서는 칭찬하면서 뒤에서는 깎아내리는 뭐 약간 뭐 냉소적인 말을 하거나 뭐 이상하지.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이상하다고 안 느껴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냐. 사회생활이 뭐 이렇게 뭐 합리화하거나 누가 이를 지적하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뭐 욕을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앞에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만약에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뭐 인간성이든 일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뭐 당연히 뭐 부장님이 뭐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막 올바른 얘기는 아니지만 저기 좀 이렇게 이게 칭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 가만히 있든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만적인 모습이란 얘기는 가면이 이것도 역시 가면이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타인을 이용한다고 그랬고요. 7번에 감정이입 능력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다.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 확인하려 들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타인의 감정을 확인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자기 감정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자기 감정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죠. 그냥. 8번에 질투하고 오히려 이제 타인들이 자기를 질투한다고 자기가 잘 나가니까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질투한다고 믿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그게 이게 DSM-5 이게 가장 최근 것 DSM-4 TR이라 나와 있는데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157페이지에 데니스 스미드 사례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가 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병력적 사실에 보면 어렸을 때 감정적 지지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그랬죠. 농사일 하면서 부모님들이 엄청 신경을 못 써서 바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뭐 우연찮게 다른 주양육자가 아닌 뭐 친척이든 뭐 주변에 따뜻한 어른을 잘 만나서 감수성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어쨌든 그런 지지적인 걸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감정에 결여가 생기고, 그래서 이 느낌이 뭔지를 모르니까 타인한테도 줄 수가 없게 되는, 주고 싶은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성격 장애인 분들은. 따뜻한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따뜻함이나 포근함이나 안정감이나 혹은 뭐 사람의 통해서 오는 그런 좌절감, 슬픔, 상실, 뭐 이별의 아픔, 뭐 많지 않습니까?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다 우리가 풍부하게 느끼는 게 사람인 거죠. 그게 건강한 사람인 거고요. 둘 다 못 느끼는 거죠. 예. 둘 다. 이제 피상적으로 극적으로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뭐 이런 건 느끼긴 합니다. 쾌락을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서의 다양한 따뜻함이나 푸근함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잠깐 느꼈을지는 몰라도 이제 그걸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제 안 익숙한 거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아무튼 거의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고, 그래서 뭐 네 번째 줄 주요 원칙에 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 주변에 있으려고 했고, 데니스 같은 경우 데니스 사례지만 이게 자기성 특징이에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잘 보여요. 그러다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상사로 높은 사람으로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인데 인사이동에서 다른 데로 발령받거나 나랑 관련이 없어지거나 뭐 오히려 그 사람이 회사를 나가거나 뭐 이러면 더 이상 이제 인간관계는 이제 끊어버리는 거죠. 뭐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관련이 없어지면 새로운 사람한테 또 엄청 에너지를 쏟아서 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힘과 권력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계속 그 아래에 인간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간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기를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에는 어떤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있고,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사람다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인간관계를 이득관계로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좀 슬픈 사실이죠, 이 사람한테. 이분들한테는 이게 그래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을 대할 때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아내를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야망을 만족시킬 수단으로, 그러니까 와이프뿐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었는데 좀 끄겠습니다. 화면이
네, 요게 조금 불편하네요.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가면 화면이 제가 안 보이네요. 네, 가려져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내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뭐 자녀 얘기까지도 했죠. 자기가 낳은 자녀. 뭐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격적인 분들은 부모든 자녀든 아내든 어떤 야망을 만족시키는 수단. 뭐 만약에 가족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치죠. 직업적으로 좋은. 그러면 뭐 자기 동생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래 남들이 알아주는 뭐 아니 저는 그렇게 뭐 어쨌든 무슨 높은 그런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내 동생이 막 그 무슨 직업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거나 어, 실제 동생이 살아온 어떤 삶의 배경이나 힘들었던 거라든가 아픔 이런 건 잘 모르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언뜻 좀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비난하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 저희 부모님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몰랐죠. 저도 이걸 배우기 전에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유독 좀 기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배우다 보니까 좀 알게 됐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여전히 그냥 따뜻하고 일관성 있게 저는 대합니다. 예. 묘하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뭐 자기 자녀를 남들 앞에서는 다 나쁜 건 다 숨기고 좋은 점만 부각시키면서 과하게 자랑을 한다거나 그럼으로써 자기가 우리 자식이 뭐 공부를 이번에 어떻게 했어 이거 조금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 존재로서 뭐 공부하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든 게 뭔지 알아주는 게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근데 친구든 가족이든 나를 어떻게 도구화시키거나 타자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킨다고 그러죠. 공부를 잘하니까 사랑한다든가 뭐 돈이 있으니까 사랑한다든가 권력이 있으니까 사랑한다든가 우리는 게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성격장애인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부모님이 이제 그런 자랑을 하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좀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 조금 부모님도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칸에도 성공을 가져다 줄 취약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다가 착취한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아래 칸에도 다른 직원들은 무시한다고 자기 아래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야망을 이루는 어떤 필요 수단을 이루고 그 옆에 줄에도 뭐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없었다 데니스가. 그리고 맨 아랫줄에도 보면 자기를 이렇게 지적하는 직원은 해고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기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 격분하고 자기를 이렇게 내면을 파헤치는 사람이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격장애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 사람 내면을 이래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해주면은 위협감을 느낄 수 있어. 제가 나를 좀 아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럴 수 좀 피해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간접적인 피해를 겪을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한다라는 거. 그냥 마음속으로 이해해 주면서 저렇구나.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조금 마음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써야겠구나. 같이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조작하기 때문에 감정을 막 이렇게 화나게도 하고 막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휘둘리지 말고 이해해 주는 거죠. 중심이 좀 쓰면 이해가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막 화나거나 막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좌지되지 피해 암시성이니까 생겨나지 않죠. 158페이지에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 이해의 의미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네요. 자기 공식석상에서랑 뭐 자기 모습을 숨긴다. 그렇죠. 계속 가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옆에도 수줍음과 겸손함으로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포장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겸손한 이미지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죠.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지 자립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래요. 자기 약한 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낮은 자존감과 공허감이 자극받아 견딜 수 없는 공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이해나 배려 이런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게 평안하고 그 감정의 그 좋은 느낌 때문에 이 살아가는 이 맛이 있거든요. 이 하루의 햇빛이나 자연이나 들판에 피어나는 이 자연이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고, 예를 들어 좀 그 어려운 사람, 뭐 행동이 조금 이상한 사람조차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느낌을 받는 건데, 이분들은 자기성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진실한 소통도 견딜 수 없다고 나와 있죠. 바로 그 아래 칸에 진실한 소통, 다른 사람 권리를 인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진실한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친밀함과 진실한 인간관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유선이 드러났을 때 뭐 돈과 물질적인 소유에만 집착한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그 아래 칸에 보면 감정적인 교류를 전혀 데니스가 이게 자녀와도 그랬지만은 자기 아내든 그 누구와도 감정적인 교류를 했다라는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칸에네요. 그 스미스가 그 국회에서 성공한 정치인이 됐죠. 그 앞에서 연설을 잘하니까, 연설을 막 겸손한 척하면서 연설을 잘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도 하죠. 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성공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자꾸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었는데 화면이 좀 어두워지네요. 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자기성 성격 장애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일반 대중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해두면은 여러분들 삶도 행복하지만,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행복하게 만드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성격 장애인 사람이 그러질수록 지구나 우리나라는 불행해지는 거죠.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전쟁,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 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보통 심장을 벌렁거리게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사회 성격장애 그 뒤에 사례도 보지만, 어렸을 때부터 뭐 곤충이죠. 곤충 같은 거든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죽이는 걸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건 뭐 자기는 이렇게 연구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거에 대한 그런 무감각함.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막 어떤 다른 나라 보면 막 전쟁도 많이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 막 그 전쟁 많이 하는 국가, 과거에도 그랬었고, 뭐 그죠? 그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가 반사회 성격 장애자거나, 그리고 너무 제가 이건 인물 분석이 되니까 현재에도 예를 들면 뭐 제가 더 이거 그냥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지구가 뭐 공익 광고는 나오지만 우리가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지구가 오염되든 말든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죠. 그런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자국의 이득만 그 철저하게 추가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난민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 장벽을 세우고 내쫓고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선한 윤리를 베풀어야 할 최대의 국가에서 국가 수장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고 있죠. 자국 이익주의로만 그리고 타 민족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돈이 안 되는 거는 다뭐 기후 협약이나 이런 거 다 탈퇴하고 네. 조금 그런 특징들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뭐 요즘 선거철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설하는 걸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이 포장한 거를 갖다가 잘 들어보면 우리가 많이 좀 공부를 해본 사람들한테 눈에 띕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위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의 세대, 여러분들의 그 나라를 좀 더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야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공을 이렇게 성공에 이렇게 영향 에너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치료 장면에서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착취당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주의를 당부 드렸던 거는 그거 이런 부분인 거죠.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 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164페이지 그 다음에 쭉 통과해서 164페이지에 그 자기애석 성격장애 치료에 관하여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Q&A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